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 불안을 느끼게 된다. 우선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체력도 떨어지고 노안 때문인지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도 흐릿하고 어두운 밤에 몸이 피곤하면 앞이 뿌옇게 보일 때가 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먹으면 살이 찌지는 않았는데 소화도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그에 따라 외모도 변해간다. 체형은 변한 지 오래이고 잔주름이 늘어나 자꾸 신경이 쓰인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 객관적인 평가보다 그냥 그 자체에서 빛이 보이는 것 같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언젠가는 내가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벅찬 순간이 오게 될 것 같다. 그나마 얼마 남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하나둘씩 연락이 끊기고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렇게 외로움, 우울, 실패감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곤 한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점점 더 슬퍼지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느껴지는데 내가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경제적 상황도 변해가고 있고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만 나는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나 책을 보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머릿속에 조금씩 쌓이는 것 같기는 하다. 내가 알게 된 방법은 다양하다. 연금 상품을 들어야 한다.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준비해야 한다.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무수히 많은 방법들에 대한 정보가 쏟아진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노후를 준비하는 정보들이 머릿속에는 있어도 실제로는 잘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도는 해보지만 곧바로 내 마음속에서 이 나이에 어떻게 새로운 시도를 하겠냐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약간이라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화들짝 놀라면서 역시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금방 포기하게 된다. 노후가 찾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식을 쌓고 대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 하지만 이내 그 시도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분명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쉽사리 실행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방법을 아는지 모르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행동하려고 할 때 내면의 무언가가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된다. 스스로 내면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아무리 배우고 지식을 쌓아도 결국 실행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노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내면에서 나를 방해하는 무언가는 바로 불안감이다.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의 내용에 따르면 불안은 불확실성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내가 무언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렵게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안한 감정이 올라온다. 모른다는 건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고 두려운 것으로 느껴지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은 불안해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생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앞으로 나의 인생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죽음이라는 확실한 결론은 존재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눈앞에 그려지지 않는다. 희미하지만 보통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지독한 빈곤에 시달리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또한 건강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 사실 불안이라는 감정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지라는 질문과 함께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다. 대책 마련을 위한 생각을 이끌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감정이 바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다.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다시 공부하게 하고 사회에서 평생 배제될까봐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준비하게 한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쌓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본다. 이 모든 것이 나이를 먹는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내가 하게 되는 행동들이다. 하지만 적정선 이상의 불안은 문제가 된다. 내가 하려는 행동들을 막아서서
꼭 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노후를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선택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노후를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원래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선택하든 기존의 것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을 선택하든 결론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현재에서 미래로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멈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꽤 많다. 멈춰 있다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과거에만 머문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된다. 발전하는 뭔가를 하지 않으니 무기력하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고 노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만 도태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생긴다. 그 불안감은 내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 다시 나타난다. 이때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느끼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남들보다 더 많이 곱씹는 경향이 강하다. 또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미 경험한 것들과 비슷한 종류의 도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실패한 과거들 또는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글이 잘 써지지 않는다. 생각보다 글을 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이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 사람들이 보고 비난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든다. 안 그래도 지금 쓰고 있는 글이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 악성 댓글까지 달리면 마음의 상처가 남을까봐 걱정된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도 든다. 이런저런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잠깐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딴짓을 하게 된다. 글을 쓰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즐겁다고 느껴지면서 작성하던 글은 접어버린다. 결국에는 역시 나는 안 되라는 생각으로 끝나버린다.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확대 해석하고 그 결과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이건 내 길이 아니야라는 착각을 하면서 블로그 글쓰기를 포기하게 된다. 사실 내가 무엇인가를 못하겠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해봐야만 알 수 있다. 아무 시도도 못했다는 건 내가 이것을 정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다. 즉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못할지를 확인조차 못해보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이다. 우리가 50대가 되어도 60대가 되어도 모두가 처음으로 겪는 나이이다. 55세라는 나이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연령이며 두 번 다시 겪을 수 없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겪게 된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겪게 된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건강을 위해 몸을 잘 챙기기 시작한 행동들은 나에게 익숙한 상황들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불안감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안과 걱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조언들이 있다. 첫째는 목표를 작게 해서 사소한 행동부터 실천하는 것이다.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에 따르면 내면의 문제는 의외로 아주 작은 것을 행동에 옮기면서 해결된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내면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울하고 불안한데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이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현실을 도피하면 문제는 더 곪아서 터지게 될 뿐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행동에 옮겨 보아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일단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그 행동을 따라간다. 100번 머릿속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간단하더라도 딱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작은 성취감을 쌓아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구를 정리한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첫 번째 일이라고 받아들인다.
또는 글쓰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하루에 딱 3문장만 써본다. 그렇게 사소한 성취감을 쌓아가면서 스스로를 격려한다. 생각의 방향이 실패자에서 성공하는 나로 조금씩 바뀌는 것이다. 매일 쌓이는 작은 성공의 경험은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나의 정체성까지 바꿀 수 있다. 블로그 글쓰기를 꾸준히 하면 글쓰기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이면 작가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삶의 변화가 만들어진다. 두 번째로는 노후를 주제로 한 책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나의 변화를 막아서기 때문이다. 노인이 가진 조건이란 젊은 사람에 비해서 유리한 것이 별로 없다. 자세히 봐도 우울한 일, 슬픈 일이 더 많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전부 나쁜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고 나의 오래된 경험이 빛을 발하는 영역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의 나는 지난 과거의 결과물이다. 누구에게나 과거에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숨겨진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은 내가 쌓아온 결과물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든 작든 내 삶의 결과물은 참 소중한 경험이다. 틀림없이 나만의 유일한 것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것은 곧 소중한 기회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안의 불안과 마주해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안의 대상은 내가 예측하고 상상한 것만큼 크지 않다. 다만 내가 확대 해석하고 크게 부풀려서 내 인생을 갉아먹게 놓아둘 뿐이다. 인간은 불안한 감정을 느끼면 이를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내면의 어딘가에 숨겨두려고 한다. 불안하면 이를 잊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잊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렇게 숨겨두면 결국 어딘가에 쌓이다가 폭발해서 더 큰 정신적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에 직면해야 한다.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무엇이 문제이고 내가 걱정하는 그 일이 진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다. 내가 어떤 것을 불안해하고 걱정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 불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심리치료에서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만 깨달아도 내면의 문제가 50%는 해결되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나를 자책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불안을 겪듯이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손님이다. 불안하다고 해서 나 자신이 별로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나도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 신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서적, 심리적인 준비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면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바라보면서 나이 듦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